거고요. 이를 한번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총 부담 상속 증여세액은 20억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대표님께서 그냥 보유하고 계셨을 때는 168억이라는 자산 중에 75억이 국가의 세금으로 이제 납부가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가업승계 컨설팅만 300번 한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 전문가의 가업승계입니다. 고은경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근 그 상속세 관련해서 개정이 좀 될 예정이었다가 부결로 네. 확정이 됐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럴게요. 참 많은 기대를 안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7월, 8월 이제 개정안이 나왔을 때 상속을 대비해서 이제 증여 전략을 좀 쓰시려던 승계를 준비하시려던 대표님들께서 약간 좀 머뭇머뭇하셨었어요.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될 수도 있고 하니 좀 관망하다 내년에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좀 기다리셨는데 아유 속상하시겠어요.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부결됐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였죠. 워낙에 최고 세율이 이제 30억을 초과하면 이제 50%, 이 최고 세율도 10억 초과하면 이제 40% 이렇게 낮춰지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보통의 이제 서민들은 사실 이렇게 많은 자산을 상속받기는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 최고 세율 구간보다는 2억 원 이하 10% 요게 또 참 많은 관심이 있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속이든 증여든 이게 이제 세율이 같습니다. 세율 구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에게 내가 한 2억 원 정도 증여받는다라고 하면 기존의 세율대로 하면 2억 원이면은 이제 20%니까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공제해 주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3천만 원 냈어야 하는데 개정이 되고 나면 2억 원 이하 10%니까 2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부결됐고요. 마찬가지로 자녀 공제도 확대됐었습니다. 개정안에는 1인당 5천만 원이 아니고 5억 원까지. 근데 결국에는 뭐 우리 이제 재석 인원 한 281인 중에서 찬성이 98표였고요. 반대가 180표로 결국엔 안타깝게 부결됐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그 명목으로 이제 이렇게 부결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무언가를 준비하시려다가 대표님께서 좀 관망하셨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저는 증여의 시대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증여세나 상속세나 세율 구간은 같습니다. 이 세율 구간이 같아요. 증여를 하던 상속을 하던 같은데 좀 차이가 있죠. 증여세라고 하면 이제 대표님도 다 아실 것 같지만 또 헷갈리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속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자녀들이 내는 세금이죠. 이게 이제 증여세인데 대표님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분배의 방법으로 내가 큰아들에게는 얼마, 작은아들에게는 뭐 땅 이렇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공제가 있죠. 이 증여 공제는 10년에 한 번인데요. 그 공제가 바로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이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거고요.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 그리고 자녀도 부모에게 공제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활용치 않으니 요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이 공제가 10년에 한 번 리셋됩니다. 내가 올해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했으면 10년 뒤에 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많이 이제 좀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시에 이제 자녀분들이 내셔야 되는 상속세인데 사실 이 분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증여는 대표님들이나 부모님이 계획하셔서 증여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는 이제 안 계시거든요. 그럼 자녀분들끼리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의 또 며느리, 사위 각각의 가족이 생기다 보니 뭐 양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합의가 또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공제는 일괄 공제도 있고 금융상속 공제 2억, 뭐 배우자 공제 맥스 30억까지지만 이런 공제도 또
잘 활용하시면은 세금을 낮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죠.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가 내가 총 보니 내가 100억 자산이 있어서 세율을 다 나누고 나서 50%라고 해도 배우자가 받는 이 공제 금액으로요. 사실 그걸로 자녀들의 세금을 대신 또 납부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특히 이제 증여의 시대라고 말씀드린 건 과세 체제가 좀 다릅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저게 뭘 얘기하나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억이 있었다고 칠게요. 아버님 자산이 50억인데 자녀가 3명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자녀에게 10억씩 증여를 하면 유산 취득세, 내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유산 취득세거든요. 그러면 자녀분들은 내가 받은 10억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0%를 내고 그리고 또 6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죠. 근데 만약에 이런 증여 없이 50억이 상속으로 갔다고 하면 50억이 이제 과세 표준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율 구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유산 취득세는 내가 받은 만큼만 내는 거. 유산세는 총 재산을 통틀어서 그 과세 표준이 이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좀 분산을 하는데 유리한 게 이제 증여인 거죠.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를 이제 유산취득세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증여 절세 효과를 좀 보면은요, 대표님 연세 70세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상담 많이 해보면 젊은 대표님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갖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70세 전후로 오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세가 넘어가시면 아버님들도 에너지가 없으시고 귀찮으셔서 아유 머리 아프다 하고 그냥 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70세 때 기대 수명 우리가 요즘에는 100세까지도 보잖아요. 근데 70세 때 이제 자산 50억 있으셨던 분이 매년 자산이 한 50%씩 상승을 했다. 그럼 80세 되시면 75억 자산 보유하게 되시거든요. 10년마다 50%씩 상승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 자산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이제 이렇게 75억 정도 이렇게 자산이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했고 또 90세가 됐을 때도 부동산 가치 만약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도 또 상승을 하니까요. 또 이것도 112억. 그렇게 해서 100세가 되셨을 때는요, 보유하고 계시는 자산이 168억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세금이 75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75억은 우선 금융자산, 이 168억에서 우리 금융자산 공제해주고 2억, 일괄 공제 5억 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상속세 과세 표준 금액이 161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율 구간이 50%가 되니 그래서 75억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배우자 공제는 미반영했습니다. 뭐 배우자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사전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봐볼게요. 아버님이 100% 다 갖고 이제 이렇게 계셨는데 이게 이제 지분이라고 해서 꼭 주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자녀 2명에게 20%씩 증여를 한다는 걸 가정을 해볼게요. 70세 시점에 네. 10억씩, 그러니까 20%씩 증여를 하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아버님의 자산은 이제 30억이 되고요. 자녀 두 분은 10억씩 생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요. 1인당 한 2.25억 정도, 2억 2천 정도죠. 왜냐하면 증여공제 5천만 원 해주고요. 그러면 세율 구간이 30% 구간이거든요. 거기에서 6천만 원을 또 공제 빼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2억 2천. 그러면 한 총 4억 5천 정도 증여세 나오겠죠. 물론 큰 세금입니다만 우리가 증여받고 또 그를 활용해서 세금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버님도 10년 지나서 이도 마찬가지로 한 50% 상승했다고 보면 아버님 30억짜리 자산이 이제 올라가니까 한 45억 정도 이렇게 됐겠죠. 이 45억을 또 20%씩 증여를 했다라고 보면 그럼 이제 9억씩 증여해 주게 되고 그랬을 때 증여세 3.9억 1인당 1억 9천씩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또 10년에 한번 공제 또 5천만 원 공제 받으면서 또 20%씩 증여해 줘요. 그러면 1억 6천 정도. 그리고 나서 40년 뒤에
부친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이 자산은 36억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가 된다고 하면, 이러면 이제 상속세는 물론 이제 50% 구간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다 뭐 금융자산 공제하고 일괄 공제했을 때 상속세는 9.2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를 이제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린 거고요. 이를 한번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총 부담 상속 증여세액은 20억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대표님께서 그냥 보유하고 계셨을 때는 168억이라는 자산 중에 75억이 국가의 세금으로 이제 납부가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전 증여하고 나면 20억으로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죠. 그냥 뭐 사실 그냥 증여만 해도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럼 이거 보시면 내가 증여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좀 잡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서셨을 때 이제 고려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바로 증여자의 나이와 건강이에요. 아버님 제가 70세로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사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증여받는 거 전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대부분이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이제 다 맞닥뜨려서 이제 찾아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취득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저는 권하지 않고 여기서 고려해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중자, 근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수중자, 두 번째로 내가 누구에게 증여할 것이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사위,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여기에서도 절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세대 생략이죠. 만약에 할아버님께서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증여세가 또 추가가 되거든요. 왜 이런 또 생각을 하시냐면요. 증여 공제가 10년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상속이 개시가 되면은요.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자산에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억을 갖고 있는 분이 사전에 30억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지만, 그런데 10년 안에 만약에 유고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갖고 계시는 자산은 20억이지만 사전 증여 자산 30억이 합산이 되면서 상속세 과세 표준은 이제 5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만약에 증여하시고 10년이 조금 넘어가지고 유고 발생이 되면 50억 자산이 아니고 증여 한 30억 빼면 20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년이 참 길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는 우리 대표님들이나 뭐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난 손자녀에게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손자녀는 상속 외자거든요. 그래서 손자녀에게, 그러니까 증여한 자산은 5년,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가 되었을 때 10년 합산에 포함되지 않고요. 5년 이전에 증여한 자산이라 그러면 상속세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손자녀에게 하면 우리 기본 30%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중자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도 중요한 거고요. 수중자의 증여세 재원이죠. 만약에 아버님의 자산이 뭐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 있다. 근데 토지가가 가치가 많이 뛰어서 이게 이제 토지가 많이 상승해서 토지가는 한 80억 되는데 그 건물은 아주 오래돼서 건물의 가치는 낮게 평가된다. 그러면 한 번에 증여하는 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분산해서 건물만 또 증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것보다 건물만 먼저 증여하면 건물에서 발생되는 이 수익 있죠? 이건 또 자녀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을 먼저 고려해서 수중자 또 증여세 재원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의 종류. 제가 오늘 좀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자산이 부동산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자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현금으로, 난 이제 부동산 투자는 안 하시고 주식이나 또 현금으로 이렇게 많이 해두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증여 방법을 갈 것인지도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거 부동산 내가 죽기 전에 팔아서 나는 현금으로 나눠줄래 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100억짜리 부동산 팔아서 100억, 그러니까 이제 뭐 양도세 내고 이렇게 갖고 계신 자산은 사실 그대로 드러나는 자산이에요.
근데 얘를 만약에 주식화 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 가치를 좀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뒷단에 한번 좀 조금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증여를 하는데 이 자산을 현금화해서 증여할 것인지 주식화해서 증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식화 말씀 강조했는데 이 주식화의 장점을 한번 봐볼게요. 자산이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 이렇게 있는데 이를 우리가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할게요. 왜냐면은 우리 요식업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요. 처음에 시작은 좀 작았는데 너무 잘 돼서 막 건물도 지으시고요. 그 건물을 다 식당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처음에 개인 사업자로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개인 사업자로도 건물 지으시고 땅 사시고 지으셔서 다 개인 자산으로 개인 사업자로 갖고 계세요. 근데 이를 우리가 법인 전환이라는 걸 통해서 주식화 한다고 한다면요. 자, 첫 번째.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저평가도 또 기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자산이 100억짜리여도 감평을 해보니 이게 90억이 될 수도 있고 80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자산이 또 줄어드는 효과도 뭐 기대 가능할 수 있고요. 물건마다 틀리겠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주식으로 만들어진 이 자산의 가치는요. 우리가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서 이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에 따라 이 가치가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 가치 평가의 방법을 좀 잘 활용을 하면은요. 이 주식의 가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바뀌기만 해도 이 가치가 20% 정도 하락도 기대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이 주식으로 해서 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분들은 취득세도 또 내야 하잖아요. 근데 주식화해서 이 주식을 자녀분들께 증여한다고 하면 취득세는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식을 통해서 주주 구성을 통해서 또 세대 생략하고 손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디자인이 가능하고요. 증여세 재원 마련이 사실은 다양해요. 법인으로 가서 주식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 오늘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말씀드려도 우리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에 공통되게 적용 가능한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 모색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자산의 형태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가업승계, 증여특례 그리고 또 상속공제 활용 가능하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라는 거는 내가 아주 저율의 세금이죠.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60억까지는 10%의 세금으로 우리 특례를 적용해서 증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 가업을 하는 어떤 사업용 자산이어야 하는 거죠. 또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자녀분들이 물려받아서 한다 하면은 상속공제라는 걸 활용해서 세금 없이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2월과세 개념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시려면 법인 전환하셔서 하시는 것이 장점이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촬영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조금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네.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됐으면 네네. 뭐 사실 또 다른 뭐, 방법들을 예, 생각하실 여러 가지 텐데 생각이 있었는데, 예. 그냥 미루셨던 분들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빨리 증여하세요. 증여는 무조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때 이제 고려할 사항들 말씀드렸고 증여할 때 주식화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게 오늘 좀 포커스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 그 고은경 센터님께서 증여의 시대가 왔다. 네. 예, 저도 100% 공감합니다. 속상한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냥 마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증여 빠르게 한번 이제 고민해 보세요. 예. 오늘 더군다나 미팅, 이제 법인 전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절세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방법은 다 있죠, 사실. 네. 예.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